네, 안녕하십니까. 박태양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청담동 PH129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4개월, 5개월 전 정도에 청담동 PH129 매매 145억 실거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하이엔드 주택시장 정말 심상치 않다,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개월, 5개월 정도 만에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 110억 거래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. 이 PH129의 올해 실거래가 총 3개가 있었는데, 월세 하나, 매매 하나, 그리고 이번 전세 거래를 통해서 전세 하나씩, 사이좋게 하나씩 실거래 가격이 나오게 됐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거래 기준으로. 이게 또 얼마 전에 여름에 그 전세권 설정 100억 돼 있는 걸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,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, 가볍게 차치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으로 뜬 게 매매 하나, 전세 하나, 월세 하나인데, 상반기에 145억 매매 실거래, 그리고 4억에 4천만 원 월세 실거래,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13일 날, 10월 13일 날 18층 100평형이 110억 전세 거래가 되면서 사이좋게 하나씩 실거래 소식을 들려주게 됐습니다. 이러므로 인해서 또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부자들이 많구나, 그 사세구나,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, 또 저 같은 부동산 덕후 이런 또 부류의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,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하이엔드 주택 거래에 내가 직접적인 수요층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이제 구매력을 갖고 있는, 전세 110억이니까 현금으로 110억을 넣은 거겠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사 결정, 판단은 이제 지금 시점에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, 이런 것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짧게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,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 PH129가 여러분들이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같은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을, 이런 하이엔드 주택시장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거나 시장 공부를 하고자 하거나 이럴 때 좀 좋은 케이스인 게, 이 PH129가 총 29세대가 있는 이제 하이엔드 빌라라고 볼 수 있는데, 그 중에 2세대가 펜트 세대고 나머지가 다 100평형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거래, 월세 하나, 전세 하나, 매매 하나, 이게 다 100평형 거래이기 때문에, 물론 향 또는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이제 면적이 단일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계산하기도 편합니다. 그런 장점도 있고, 이게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에서도 이 주택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, 그래서 이 PH129 이 110억 전세 거래가 어떤 상황인지, 그리고 이 전세 입자는 왜 전세 110억을 들어갔을까, 이게 시장 전망이 회의적이라서 전세 110억이 들어갔을까,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, 이 PH129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몇 가지 내용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해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PH129가 어떤 주택이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, 첫 번째로 이 PH129가 워낙에 유명한 주택이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알고 계시고 상황을 알 것 같지만, 또 최근에 제가 구독자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오가는 대화들을 보니까 의외로 이 PH129가 어떤 주택이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. 그래서 어떤 주택인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연예인이 살고 어떤 유명인이 살고 그런 내용보다, 이런 하드웨어적인 특징이나 지금 이 PH129가 갖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의 의미,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이 PH129가 이 청담동 한강변에 있는 29세대짜리 하이엔드 빌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라고 이렇게 보통 묶여서 최고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, 이게 세대수가 29세대고 그냥 한 동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아파트 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,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고급 빌라 시장 안에서도 좀 한참 비싼,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한 100억이 넘는 이런 애들끼리의 또 시장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, 요 시장에서 지금 기축 건물 중에 가장 비싼 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서
공동주택 중에 가장 비싼 집이 이 PH129인데 제가 또 말씀드렸죠. 이런 하이엔드 빌라 시장이 또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고. 그러니까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이후에 차차 생겨나가지고 지금 한 20년 정도 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고급 빌라들보다 또 한참 비싸게 더 고급화해서 나온 시장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 이 PH129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그 한남동에 파르칸남이라는 게 또 지금 이미 그 입주를 한 게 또 있고요. 그 에테로노 청담이라고 이 PH129에서 서쪽 방향으로 조금 가게 되면 나오는 그 아이유가 분양받은 걸로 유명한 또 이런 29세대짜리 하이엔드 빌라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에테로노 청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년 말에 입주 예정인데 그 에테로노 청담이 다 지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의 자리를 이제 에테로노 청담한테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PH129의 그 펜트 세대는 250억에 분양을 한 걸로 이제 많이 유명한데 이 에테로노 청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가격이 3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펜트 세대 같은 경우에 3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걔가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에테로노 청담이 이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PH129의 하드웨어적인 특징으로는 이게 전 세대가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좀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한 층에 세 세대가 있는데 이게 한강뷰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한 층에 세 세대가 있다고 여기 이제 영동대교나 영동대로를 많이 지나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널찍하게 생겨서 그 완전 한강 쪽으로 있는 데부터 A라인, B라인, C라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라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해서 1호, 2호, 3호 라인인 거죠. 근데 당연히 이제 한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1호 라인이 좀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2호 라인, 마지막으로 3호 라인은 이제 영동대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강뷰가 이제 조금 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한 층에 있는 세 세대 중에 영동대로를 바라보는 쪽이 좀 한강뷰가 이게 시원하게 뻥 뚫린 한강뷰가 좀 덜 나올 테니까 선호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높은 실거래가를 찍고 이번에 110억 거래된 것도 이 1호 라인일 확률, 그러니까 이 한강이랑 정면으로 하고 있는 이 1호 라인일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한 2호 라인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110억 전세 가격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작년 이 PH129의 매매 실거래가 한 115억이었어요. 115억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정도 만에 작년 매매 가격이 올해 전세 가격이랑 비슷한 수준이 된 꼴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이 하이엔드 빌라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걸 감안해도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100억 정도로 좀 호가가 나와 있다고 시세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10억 정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체결된 걸로 봐서 이게 층은 18층이니까 총 20층짜리 건물에서 높은 층이니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라인도 좀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1호 라인, A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적인 설명으로는 또 다음에 이제 우리 PD님이랑 찍거나 저가 이제 컴퓨터 켜고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예쁘게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전세 110억 거래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킨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 110억 거래를 보고 이제 또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부자들도 이런 그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전세를 들어가나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1차원적으로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전세 110억을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 내가 들어가는 집의 매매 가격이 이 가격 아래로 빠질 일이 절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이제 올해 실거래가 145억이니까 이런저런 변수 감안하고 뭐 이렇게 해도 매매 가격이 이 110억 아래로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뭐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이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 전세 가격보다 이제 매매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이제 110억짜리 깡통 전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 제도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해도 이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빠져버리면
100% 내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. 이 110억 정도의 현금을 지금 전세로 들어가는 분께서는. 그래서 이 전세 110억 들어간 게 이 수요층이 주택가격 전망을 회의적으로 봐서,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봐서 들어갔을까에 대한 거에 대한 의견 첫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좀 주택시장 전망을 좋게 봐서, 그러니까 이 하이엔드 주택 시장은 안 빠질 것 같다. 지금 사실 이제 매매 가격 145억에 전세 가격 110억이면 전세가율이 되게 높은 건데, 근데도 매매 가격이 이 근처로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네, 내려갈 것 같네,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이런 하이엔드 주택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지만,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 게, 이 실제 이런 하이엔드 빌라, 100억대 하이엔드 빌라 이런 시장의 소유층 분들은 사실 이런 가격 상승 여력이나 뭐 이런 것들, 가격 추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얘기냐면, 이게 좀 극단적인 하이엔드 수요층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집을 별로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고, 이게 이런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오히려 부동산을 안 하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, 뭐 상가, 오피스, 토지 뭐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. 근데 집은 그냥,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살 집, 그러니까 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고 그냥 살 집을 생각을 하는 건데,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저런 거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이 110억 아래로 가격도 빠질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110억에 전세 들어갔다고 보는 게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. 그러면 이 전세 110억에 들어간 이유가 이제 시장 전망이 부정적이어서, 이 하이엔드 빌라의 하이엔드 주택의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, 그러면 이분은 왜 매수를 안 하고 전세 110억을 왜 갔을까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,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세금일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 정도 부자가 무슨 뭐 세금을 생각을 할까? 그리고 뭐 가격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한다며. 그럼 그냥 매수해서 그냥 오히려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정도의 과도한 세금이 있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갔을 거예요, 아마. 이 정도의 하이엔드 주거 수요층에서는 그냥 나는 팔 생각 안 하고 내가 살고 싶은데, 살아보고 싶은데 그냥 매수해. 그리고 살다가 뭐 이사 가고 싶으면 팔고,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보유하면서 또 다른 데 또 사서 매수해서 가고, 돈 많은데 남의 집 왜 살아?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, 지금의 세금 체계는 조금 구조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 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일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호실이 이 PH129라고 하는 단지 안에서도 좋은 호실일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, 여기를 매수를 하려면 지금 기준으로 뭐 실거래가가 이제 145억이고 호가가 뭐 150억 뭐 이 정도 되니까, 근데 15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150억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도 110억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마 이분이 전세를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확률로 또 다주택자일 것 같은데, 다주택자가 이 주택 150억짜리를 사게 됐을 때 이제 발생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, 그냥 대략 계산해 봤을 때 그냥 시세에서 그냥 반 정도를 공시 가격으로 보고, 그냥 또 보수적으로 그냥 3%라고 했을 때 75억에 이제 3%니까 그러니까 2억이 넘습니다. 2억이 넘어요.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,500 이상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, 그러니까 종부세만 1,50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지불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, 이게 부자일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사실 세금에 대한 저항이 세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, 소득이 많아질수록 뭐 자산이 많아질수록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뭔가 일종의 사실은 시장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원래 같으면 그냥 매수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야 될 시장에서 지금 이런 전세 110억으로 들어가게 되고, 지금 매매 가격은 또 145억 150억 정도인데 갭이 또 40억 정도밖에 안 되게 되고,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죠.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이분이 전세 110억을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이제 저 혼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, 첫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고, 두 번째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이 있죠.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 시장의 수요층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막 20대, 10대 분들도 알고 있을 법한 막 그런 하이엔드
아파트나 빌라 막 이런 것들, 에테르노 청담, 뭐 PH129, 나이너 한남, 한남더일, 시그널 레지던스 막 이런 것들이, 그러니까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, 트리마제 뭐 이런 거까지 이 진짜 돈이 많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,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. 그 자산이 더 많은 사람보다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소비를 한다고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그러니까 이런 PH129 같은 주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데,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물론 부자고 하이엔드 수요층이 맞지만,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에 가장 부자들이 사냐?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. 이 뭔가 좀 막강한 자산을 갖고 있는 이 전통의 부자분들은 사실은 좀 숨고 싶어 하고, 그러니까 내가 돈 많고 이런 것들을 좀 가리고 싶어 하는데, 지금 이런 PH129 같은 주택은 사실 노출이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출이 돼 있거든요. 그 영동대로나 영동대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냥 보여요.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저기 누구 사는 아파트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, 그러니까 노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돌출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전통의 부자나 이런 분들이 거주를 잘 안 하고 뭔가 이제 내가 그 돈이 많은 게 노출돼도 상관이 없거나, 아니면 아예 인플루언서 베이스 사업가거나, 아니면 아예 연예인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부자인 분들,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부자가 된 신흥 부자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PH129 같은 좀 화려한 주택에 사는데, 이제는 뭔가 이 전통의 부자분들도 아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전통의 부자의 뭐 2세, 3세 이런 분들이,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거를 또 사는 거는 골치 아플 것 같고, 그리고 사게 되면은 내 신원도 뭔가 노출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처치도 좀 곤란할 것 같아. 나 그냥 2년만 살아보고 싶은데, 뭐 4년만 살아보고 싶은데,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, 그러니까 이 110억 정도는 우습게 쓸 수 있는 좀 막강한 자산을 가진 좀 전통의 부자가 한번 좀 살아볼까 이러고 들어오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, 그러니까 제가 시그널 레지던스 이제 언급할 때도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지만, 이런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이런 사용 가치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진짜 좀 돈이 많은 분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된 거죠. 아 저길 왜 살아? 그 너무 뭐 좀 허세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, 최근에는 이제 사용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도 되고, 그리고 워낙에 좀 미디어 같은 데 노출되고 하니까 한번 좀 살아보고 싶은데,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. 그러니까 전통의 부자분들도 약간 이제 성향이 달라지는 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, 이 하이엔드 부동산으로 신흥 부자랑 전통의 부자가 조금 같이 오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신흥 부자가 많은데, 그러니까 전통의 부자분들은 조금 숨어 있고 좀 조용조용한 데 살고 있고 좀 이런 느낌인데, 점점 이렇게 좀 나오는 느낌. 근데 시그널 레지던스는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그런 게 조금 자유로워요. 그러니까 전통의 부자나 이런, 그러니까 고소득자 말고 그냥 자산을 물려받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전통의 부자층에서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거는 그냥 하나 사놓을까? 뭐 이럴 수 있는데, 이런 PH129 같은 초고가 주택 시장으로 오게 되면 이게 사실 좀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이게 세금 문제도 좀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전세로 한번 살아볼까 이러고 들어오지 않았을까, 이런 확률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고. 네, 오늘은 이렇게 한 두 가지 추리, 그러니까 이 110억 전세를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, 이 두 가지 정도의 추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, 이 PH129 관련된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만한 내용들,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내용들은 뭐 연예인 누가 살고 뭐 이런 거는 좀 지겨우니까,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들을 또 영상을 조만간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. 편집 예쁘게 해서 이렇게 좀 자료랑 같이 올라가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고,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, 이 PH129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이런 우리나라 같은 압도적인 아파트 공화국, 그리고 대지 넓고 대지 지분 중요시하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 한 동짜리 29세대 하이엔드 빌라, 그러니까 이제 고급 빌라 시장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애들인 거죠. 요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한 동짜리 고급 주거시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있을 수밖에 없죠. 우리나라는 뭔가 대지 크게 깔고 있고 커뮤니티 많고
뭐 이래야지 이제 좋은 주택 아닌가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도 물론 이제 세수가 적으니까 대지 지분이 엄청나게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대지가 700 몇십 평밖에 안 돼요. 근데 29세대니까 그냥 계산기 뚝딱 해봐도 그냥 대충 나오겠죠. 한남 더일보다 훨씬 적은 거죠 대지 지분이. 근데도 이게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. 이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요거에 좀 이바지한 게 그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규제가 또 이거에 이바지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하이엔드 빌라 시장이 최근 몇 년 새에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고 또 이런 수요층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이럴 수 있었던 거를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또 이런 규제가 또 만들어준 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좀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들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돈이 많으면 이제 뭔가 숨고 싶어하고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고 이런다고 이제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 PH129는 영동대교 영동대로 지나가다 보면은 노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돌출이 돼 있는 아파트다. 돌출이 돼 있는 집이에요. 그냥 그 호텔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집 같지 않다고 막 그런 얘기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대로변에 돌출되어 있는 집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고 이런 PH129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상품 이제 주택들이 이제 시장을 형성할 예정이다라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의 이 PH129 전세 110억 실거래 소식을 또 전해드려 봤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고 이런 하이엔드 부동산 소식들이 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짧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영상 뭐 재밌게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